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6살 어린 아내와 중학생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가려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준비해주던 아내가 오후에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처제네 부부가 오기로 했다면서 공항에 같이 마중을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내와 오후에 볼 약속을 하고서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서둘러서 일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알바생들에게 가게 맡기고 아내와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만 처제를 본다면서 아내는 신나 있었습니다. 처제와 쌍둥이였던 아내는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다면서도 막상 못 보면 엄청 그리워합니다. 맨날 전화만 하면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보니 신날만도 합니다. 한 2주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는데 이것저것 처제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장인 장모님 묘에 갔다가 펜션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간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도 못 갔고 오래간만에 처제도 보는데 여행 가자며 아내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처제는 매일 보는 아내와 여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비슷해서 그런지 머리 스타일이며 옷까지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도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는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유독 애교가 많았던 처제는 멀리 뛰어오면서 저에게 안겼고 여전히 형부가 멋지다면서 그 비결 좀 동서에게 알려달라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제에게 고작 3분 차이인데도 아내보다 훨씬 더 젊고 이뻐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와 처제의 수다는 끝이 없었고 집에 그 자매들을 내려주고는 동서와 집 앞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안했던 여행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역시나 호탕한 성격을 가진 동서는 좋다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답게 다음날 저희는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묘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가서 그런지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바베큐장에서도 저희만 사용하다 보니 편히 술도 먹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다 보니 저는 먼저 술이 오르기 시작했고 조용히 빠져나와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충 옷을 벗고 제 옆에 앉겨서 누웠습니다. 보통 술을 먹으면 귀찮다면서 잠만 자는 편인데 가끔씩 즐겁게 술을 먹거나 만취를 하는 날이면 그렇게 제 옆구리를 찌르며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날도 제 옆에 누워서는 저를 살살 괴롭히는 거이였습니다. 술도 먹었고 피곤해서 자는 척하며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쓱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자극이 되었고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격한 반응을 보였고 옆방에 있는 처제네 부부가 들릴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로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입을 손으로 막고서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격한 반응에 저도 덩달아 격해졌고 평소보다 더 뜨겁고 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말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사랑 나누는 소리를 들은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네 방에서 뜨거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깨서 그런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밖에 나가 구름과자와 커피를 마시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조용해졌길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자매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말에 동서는 아무 일도 없다면서
머쓱하게 웃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가 찜찜하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빵인 줄 알았던 곳에서 제 아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푹 잘 잤다면서 좋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처제 부부의 사랑 소리가 아니라 제 아내와 동서의 사랑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자고 있던 방에서는 처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잠이 든 저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두 여자는 술이 떡이 돼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동서는 본인의 실수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 먹으면서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신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먼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술고래들을 이길 재량이 없었고 역시나 둘째 날도 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들은 거실에서 엉켜서 자고 있었고 상황을 보아 하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퇴실 준비 겸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처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첫날 남편이 아니고 형부인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서울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술 한잔 사달라며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귓속말을 남긴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짐도 나르며 퇴실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머릿속은 한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과속카메라는 안 찍혔는지 아무런 생각들이 안 들 정도로 운전에 집중도 못하고 지난날의 사건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가게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처제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너무 이쁜 카페라면서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는 제 말에 처제는 나가서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제 차로 가게 되었고 처제는 저한테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출발하라면서 처제가 이끄는 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0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느 외진 닭백숙 식당이었습니다. 술 한잔 사달라고 한 거 기억하냐고 하면서 닭백숙과 동동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동동주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 주전자쯤 마신 것 같습니다. 술도 오르고 식사도 다 했기에 대리를 불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처제는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무인텔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가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냐며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제 입을 막으며 빨리 가자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무인텔에서 그 밤에 그때처럼 강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술이 깨야 갈 수 있는다는 명분하에 몇 시간을 더 무인텔에 있었고 그 시간은 짜릿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처제와의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나고 처제네 부부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처제에게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다음에도 둘이서 술 한잔 꼭 하자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보고 살 처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처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가 이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지난 일은 비밀로 한 채 끝나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